차명진 후보 결국 제명이 됐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또 현수막을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 세월호 유족들을 일방적으로 표현했던 그 단어를 또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뭐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윤리위도 안 거치고 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했는데요. 심지어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뭐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 네. 네. 아까 청취자분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뚱커벨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뭐 뉴스공장장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근데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청취율 대한민국 1위 하는 프로그램인데 무겁당 원내대표 내지는 또 뭐 허리케인 라디오 뭐 이런 거 한 말씀 이렇게 걸치시고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무겁당 원내대표 안 할 거예요? 그럴 기회조차 안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 저 비집고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지 원내대표죠. 몸이 무거워가지고요. 배 소장 팬이 되게 많아. 문자가 뭐 배 소장님 이른 아침부터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론계의 무거운 메뚜기 배 소장님 여기저기서 자주 뵈니 너무 좋아요. 네. 예능 쪽에는 유재석이 있고 여론조사계에는 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메뚜기. 오늘 두 분 말씀 잘하는 분한테 네. 제가 주려고 막대사탕 하나 가져왔어요. 와. 어느 선물보다 더 탐이 나네요. 70 형님이 또 시작하셨는데 일구야 본론 가자. 한 100개는 먹어야 되겠네요. 자, 코너 끝에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난 주말 새 국내 확진자 증가치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발표가 됐는데요. 이 확진자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제 7명이 추가됐고요. 수도권에서 12명. 그러니까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신규 확진자 16명 해외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 우리 계속 경계하고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 방역의 초점 자체가 해외 유입 쪽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되신 분들 중에도 특히 지역적으로는 미주 쪽에서 오신 분들에서 감염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 후반에 생활 방역 체제 이 전환을 논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섣부르게 일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19일까지가 2차 고강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 감염 예방, 이 전파 차단 이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을 바로 생활 방역 체제. 밑줄 쫙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방역이에요? 중요합니다. 생활 한 방역. 50만 별은 개. 몇 개요? 별은 5,500만 개. 5,500만 개. 생활 방역 체제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완전히 이제 옛날 생활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이 감염 예방이나 이 전파 차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전 국민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 생활 방역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번 주 후반에 좀 논의를 해본다라는 계획인데요. 먼저 좀 여건이 달성됐는지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관계부처 좀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생활 수칙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건 아닌 거죠? 네,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정부에서 논의한다니까 지켜보는 걸로 하고. 어제가 이제 또 부활절이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죠? 이스터. 이스터. 네. 이스터 아니에요? 이스터. 이스터. 이스터 데이. 각 교회들이 이번에 현장 예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한 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교인이 참석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뭐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충분히 예배를 볼 때도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강훈 목사의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지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퇴색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럴 때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들하고 또 실랑이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하고도 다투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터데이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먹잖아요. 교인들.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두 분? 왜 삶은 달걀을 먹는지?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아니,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두 분 다 모르세요? 그 청취자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죠. 청취자 여러분, 부활절에 왜 삶은 달걀 먹는지 좀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한 60대 남성이 입국할 때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해서 논란이 됐다고요? 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살 남성이었는데 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한번 이제 경고를 줬고 그런데도 또 자가격리지를 이탈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지난 10일 귀국을 하면서 이 전화번호랑 주소를 적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짜로 적어냈다라고 지난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들어온 거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들어와서는 또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면서 뭐 사우나도 왔다 갔다 한 건데.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를 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이 됐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 A 씨가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만약에 양성이었으면은 좀 집단 감염이 또 우려가 되는. 사우나도 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으로 나왔다. 이 사우나가 신고되고 난 이후에 이제 빨리 자가격리에 들어가라고 또 재차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네. 근데 나와서 이 사우나를 또 갔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경우도 구속영장 경찰이 신청한다는 이런 기사 있던데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얘기해 보자고요. 네. 누적 사망자가 확진자도 아니고 사망자가 2만 명 이상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넘어갔습니다. 2만 명을 돌파했고요. 환자가 52만 명, 확진자가 52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2만 명을 돌파해서 확진자, 희생자, 사망자 모두 최다 국가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선진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명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루 사망자가 2,0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백악관 브리핑에서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이 좀 5월 중에는 미국 경제를 다시 재가동시켜도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서 전 세계 사망자 5명 중 1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안 좋은 걸로 1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망자, 확진자 1위가 됐고 네.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뭐 모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위인데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무덤이 뉴욕시에서 가까운 뉴욕 하트섬 여기에 코로나19 무덤이 대규모로 조성이 그렇죠. 되고 있답니다. 네. 그 하판인가 그 시신 관 집단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장면 다들 이제 화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사망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 흑인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과연 이것이 정말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오히려 희생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약자 쪽에 이런 또 사회적인 비판과 반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동안 뭐 확진자가 뭐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소 단위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지금 1,800명 정도가 늘어가지고요. 지금 한 8,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8,00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지금 또 병원 의료 체계가 지금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사재기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쿄만 해도 지금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저 자치단체 경기도 같은 경우 이 뭐예요? 재난 그 기금 같은 거 쿠폰이나 지역 화폐 이런 걸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니까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치단체에서 받은 10만 원 이것을 또 다른 또 기부하는 그런 물결이 또 있더라고요. 가능하죠. 사실. 좀 정상 기자가 우리나라 사재기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 이것도 아마 해외 언론에서 조명받지 않을까.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그 일본 상황이 이런데 아베 신조 이 총리
이 트위터에다가 뭐 반려견하고 놀고 그러는 거 올렸다가 아주 역풍 맞고 있다면서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비판이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의 노래에 동영상을 실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일상이고 독서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총리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일본에서의 확진자가 지금 8,000명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집에서 우아하게 휴식하는 영상이나 보여줄 때냐. 그렇죠. 다른 네티즌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총리가 너긋하게 애견과 놀고 TV를 보고 있는 모습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반려견하고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뭐 그 반려견 그 까만색 갈색 네. 반려견인데 그 견종은 혹시 아세요? 견종은 잘 모르겠어요. 소들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국민이 총리가 저렇게 유유자적하는 모습 보면 속에서 불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네. 사는데. 예? 안 그래도 뭐 그 마스크를 면 마스크를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2장씩 예, 거세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일본 아베 총리가 마스크 쓰고 현장 이렇게 시찰하고 그러는 거 가서 네. 국민들 위로해주고 그러는 건 있었나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역대 최고 나왔어요. 26.69%. 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 투표율이 역대 가장 저조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참 무색하게 이 사전 투표율이 26.69%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그 토요일 날 사전 투표를 하러 가가지고 네. 거의 끝나기 직전에 한번 갔거든요. 몇 시에 갔어요? 한 5시 45분쯤. 그럼 줄 서 있었습니까? 그러면? 네, 줄이 꽤나 서 있었어요. 15분 마감 15분 전인데도. 네네. 그만큼 이제 사전 투표 열기가 좀 뜨거웠고. 그 원내대표는 어떻게 했어요? 사전 투표? 저는 본선거를 하죠. 아, 네. 모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대 최고 이전 대선에 이제 77.2%가 종합 투표율이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0.63% 포인트가 더 많았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이 32%에서 35%로 높았고요. 반면 뭐 경북과 경남이 평균보다 높긴 했는데 이 부산하고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예. 그리고 충청권도 이 평균보다 다소 낮았고 또 인천과 경기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 반면 서울은 27.29%를 기록해서 이 전국 평균보다 이 높은 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같은 사전 투표 높은 거를 분석한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물급 여야 후보가 맞붙는 데는 높았다. 격전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대구가 이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고는 하지만 수성 얼마였죠? 23%인데 네. 거기 대구의 최대 접전지 수성갑, 네. 김부구염, 정호영 그 두 분 맞붙는 데는 주호영. 네. 주호영 30%가 나왔더라고요. 네. 대구 평균이 네. 23인데 과거에도 격전지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수성을 같은 경우도 홍준표 후보 등 3자 대결하는데 여기도 한 27%까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일종의 새몰이 현상. 네. 격전지는 먼저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하게끔 또 독려를 합니다. 네. 이런 새몰이 현상의 또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수도권에서 최고였던 데도 종로 34.6%. 그렇죠. 거기도 격전지니까.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 지난주에 보니까 말이에요. 저 문자를 보내셨어요. 나나무 소쿠리님께서는 사전 투표하러 가서 무겁당 찾다가 쫓겨날 뻔했다. 달려볼까나님 같은 경우는 무겁당 찍으면 되는 거죠. 무겁당 영원하라. 그러니까 이제 배정찬 원내대표가 이를 게을려 가지고 요번에 투표 용지에 이제 무겁당이 기재가 안 됐잖아요. 요번에 기재만 됐으면 적어도 한석은 얻을 뻔했는데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열렬히 응원을 해주시는데 바깥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만하래요? 자, 아전 인수격 해석들이 각 정당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아전 인수입니다. 사전 투표를 가지고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유리하다고 각자 해석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좀 승기를 잡기 위한 밴드웨거닝 이펙트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역시 편리함과 그다음에 새몰이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게
비례 투표용지가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네. 어떤지 보고 싶어서 48.1cm 네. 길쭉한 그것 때문에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호기심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는 뭐 격가질 거고 아무래도 네. 뭐 진영 대결이나 또 뭐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따른 이제 분산 투표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이미 10년 됐답니다. 이것도 이제 정착이 됐다는 이런 네.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자, 자가격리자들 대상으로 한 투표 방침도 나왔죠? 아, 네, 그렇습니다. 본 투표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이제 자가격리자들은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문제가 가장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투표는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도보나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담하는 관리자가 1대1로 동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수도권은 자가격리자들이 많기 때문에 앱이나 문자로 알리는 방식으로 쓸 것으로 보이고요. 6시 이후에 투표가 시작이 되고 그 전에는 투표장에 도착을 하더라도 그 일반 유권자들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에 이제 대기를 하다가 투표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전국에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한 5만여 명 된다며요? 네. 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그 범진보 180석 발언 전 민주당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네, 정말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냥 방심근물이죠. 왜냐하면은 뭐 사전 투표 또 지금 이제 투표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당의 지지층들을 또 자극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선거 때는 항상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낮은 자세 겸손 모드로 그렇죠. 가야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혹시라도 불어닥칠 수 있는 부메랑 때문에 상당히 펄쩍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더라고요. 네, 뭐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뭐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는 건 뭐 이해하지만 이 본인에 대해 모략하고 뭐 음해하고 뭐 이렇게 좀 격정 토로를 했습니다. 전봉주 전 의원은 그리고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는데 뭐 방송을 보신 분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 강경한 어조에서 조금 좀 누그러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 막판에 꺼내드는 카드가 이제 읍소 전략이라고 해서 이른바 지지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정권 심판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견제 심리 너무 일방 독주하면 안 되니까 보수 정당도 좀 도와달라 이런 읍소 전략 일환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명진 후보 결국 제명이 됐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또 현수막을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 세월호 유족들을 일방적으로 표현했던 그 단어를 또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뭐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윤리위도 안 거치고 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했는데요. 심지어 화상회의를 통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뭐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번 주 후반에 이 체제로 전환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죠. 어느 정도의 일상활동은 허용은 하되 감염 예방, 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이 체제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방송하면 역시 우리 허리케인 네네. 생활 방송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정치로 올라라. 네. 자, 방역하면은 무슨 방역이 있을까요? 네, 생존 방역은 아니고요.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저 사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두 분 중에 누구 드릴까요? 정상근 기자 그래요? 드려야죠. 아니, 뚱커벨 드려야죠. 내가 먹을게요. 그냥.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